애 아빠가 누구냐니까. 왜 말을 못해? 교무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8년 만에 나타나서 내 반에 앉혀놓은 그 아이. 왜 나랑 똑같은 버릇이 있는 건데?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어. 애 아빠는 죽었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기 순간 거짓말처럼 드러난 핏줄의 증거가 모든 진실을 폭로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가장 잔인한 재회, 그리고 뒤늦게 시작된 뜨거운 부정.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만 다닌다는 명문 사립 초등학교, 세인트 초등학교의 정문 앞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말끔한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들이 뒷문을 열어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우아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끄트머리에 칠이 벗겨진 경차 한 대가 쭈뼛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차 옆면에 붙은 신속 배달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낡은 자동차였죠. 운전석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서윤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발을 잠시 쳐다보더니 황급히 치맛자락을 내려 구두를 살짝 덮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8살 민준이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학교 진짜 크다. 나 진짜 여기서 공부해? 서윤이 민준의 옷깃을 단정하게 여며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럼 우리 민준이가 똑똑해서 장학생으로 뽑힌 거잖아. 기죽지 마. 알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윤의 낡은 옷차림과 민준의 가방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윤은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민준의 손을 꽉 잡고 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입구는 입학식 안내장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인파에 밀려 서윤이 휘청거리는 순간 민준이 손에 들고 있던 입학 통지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종이. 민준이 소리치며 허리를 숙이려 할 때 누군가의 커다란 손이 먼저 바닥에 떨어진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지서 상단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액 장학생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통지서를 민준에게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 거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사람들 틈에 끼어 제대로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 남자 쪽을 향해 짧게 목례만 하고는 급히 민준을 데리고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서윤의 낡은 코트 자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뒷모습이었지만 밀려드는 학부모들을 안내하느라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강당 안은 벌써부터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제15회 입학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서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장 구석진 기둥 뒤편 의자를 찾아
민준과 함께 앉았습니다. 맨 앞줄 귀빈석에는 학교 운영위원인 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를 힐끔거리더니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옆에 있던 학부모가 비위를 맞추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 참. 이번 1학년 담임 선생님들 스펙이 장난 아니라던데요? 특히 3반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잘생겼다면서요? 유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나. 능력이 있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라의 시선은 1학년 담임 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단상 옆쪽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장 선생님의 긴 축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신입생들을 책임져 주실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강당안이 학부모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반과 2반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1학년 3반 담임 강도진 선생님. 단상 옆 대기석에서 훤칠한 키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동시에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그의 얼굴이 크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눈썹과 우수에 찬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3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중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서윤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화면 속의 남자는 강도진이었습니다. 8년 전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숨긴 채 모진 말을 내뱉으며 떠나보냈던 바로 그 남자, 민준의 친아빠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진은 군대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유학을 간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곳 민준이 입학하는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으로 서 있는 걸까요? 단상 위에 선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 3반 담임 강도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하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진 기둥 뒤편에 멈췄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서인 4반 선생님이 소개되는 바람에 그는 마이크를 넘기고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서윤은 민준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민준아, 가자. 얼른. 서윤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교실 가보고 싶어. 친구들은 다 교실로 간대. 안 돼. 오늘은 그냥 가야 해.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 서윤은 거짓말을 하며 민준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싫어. 나 3반이란 말이야. 선생님 보고 갈 거야. 민준은 그 말을 남기고 친구들이 몰려가는 복도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민준아. 한민준. 서윤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윤은 발을 동동 구르다 어쩔 수 없이 옷깃을 잔뜩 여미고
고개를 푹 숙인 채 1학년 3반 교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도진과 마주치지 않기를,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반 교실 앞은 이미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교탁 앞에 서서 학부모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은 출석부를 펼쳐들고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민준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름 옆 비고란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정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죠. 도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부모 가정. 그때였습니다. 교실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누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도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여자 한서윤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소음이 도진의 귀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도진은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교실을 구경하던 민준이 서윤에게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 내 책상에 이름표 붙어 있어. 도진의 시선이 서윤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내 아이.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이가 서윤이 아들이라고? 민준이 도진을 발견하고는 배꼽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준입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교실 안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표정이 왜 저러시지? 저 엄마는 왜 저렇게 떨고 있어?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민준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자리에 앉히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윤은 도진에게 눈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떼었지만 서윤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윤은 운동장 구석에 있는 화단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왜? 한편 교실에 남겨진 도진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화단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의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 8년 전 서윤이 남기고 갔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헤어져. 너란 사람, 이제 지긋지긋해.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줘.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세인트 초등학교 교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퇴근한 시각, 1학년 3반 담임 강도진의 자리만이 스탠드 불빛으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죠. 도지는 모니터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신입생 기초자료 조사서가 띄워져 있었고 커서는 한민준이라는 이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화면 속 가족관계란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모 한서윤이라는 이름 옆에는 그녀의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바로 그 옆부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이나 이혼이라는 흔한 표기조차 없는 완벽한 공란이었습니다. 도진이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어 있다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 도진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니는 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고 구겨진 스티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8년 전 그와 서윤이 풋풋했던 대학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의 볼을 맞대고 웃고 있었죠. 도진은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치칙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진 귀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사진 속 웃고 있는 서윤의 얼굴을 집어삼켰습니다. 다 태워버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자꾸 거슬리는 거야? 재가 되어 부서지는 사진을 보며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이 운영하는 카페의 달콤한 위로는 점심시간을 지나 한산해질 무렵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시끌벅적했습니다. 입학식 때 보았던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커피를 내리면서도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카운터까지 들려왔습니다. 자기 들었어? 이번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말이야. 강도진 선생님? 어머, 왜? 무슨 일 있어? 가장 목소리가 큰 학부모가 주위를 살피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평범한 교사가 아니래.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님 아들이라지 뭐야. 차기 이사장 후보 영순이래. 쟁반에 커피잔을 담던 서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머, 진짜? 세상에. 그럼 완전 로열 패밀리네? 어쩐지 귀티가 흐르더라니. 그뿐만이 아니야.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 된 유라 씨랑 약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대. 그 집안끼리 합치면 학교 하나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세우겠다더라. 서윤의 손에서 미끄러진 찻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야. 학부모들이 일제히 카운터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찔려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 게다가 약혼녀까지.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진은 단순히 지나간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학교의 실세라면 민준이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가 민준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힘없는 서윤으로서는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안 돼. 전학 가야 해. 당장 떠나야 해. 하교 시간이 되자마자 서윤은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전학 수속을 밟으려면 담임 교사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민준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서윤은 복도를 가로질러 1학년 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서늘한 눈빛에 강도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어머님? 도진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억양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켜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진은 대답 대신 서윤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서윤이 반항했지만 도진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아이들의 눈을 피해 서윤을 복도 끝에 있는 체육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팔로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도진이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한서윤, 넌 나한테 설명해야 할 게 아주 많아. 서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8년 전 다정하기만 했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배신감에 불타는 짐승 같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이라니. 난 할 말 없어. 이거나. 할 말이 없어. 8년 만에 나타나서 내 반 학부모가 됐는데 할 말이 없다고? 좋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저 아이 한민준. 아빠가 누구야?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는 사람? 그럼 왜 생활기록부 아버지란이 비어있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도진이 서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압박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결혼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 사고로. 그래서 혼자 키우는 거야. 됐니? 이제 속이 시원해? 서윤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본 도진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었다고? 사별이면 재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야지. 왜 서류상 아버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도진의 예리한 지적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입술만 달싹거리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해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을 가로질러 민준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실내화 주머니를 흔들며 달려오는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이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민준은 서윤을 지나쳐 도진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도진은 얼떨결에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윤에게 쏟아내던 도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스러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집에 가는 길이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색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접은 초록색 종이 개구리였습니다. 이거요. 아까 미술 시간에 접은 건데 선생님 드리려고요. 제가 제일 잘 접은 거예요. 민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 개구리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개구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잘 만들었네. 도진의 칭찬에 민준은 기분이 좋은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눈썹 끝을 극적였습니다. 헤헤, 사실 조금 삐뚤빼뚤해요. 그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민준이 왼쪽 눈썹을 긁는 그 동작. 그것은 도진이 쑥스럽거나 난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아주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썹을 긁는 손가락의 각도와 표정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서 서윤의 얼굴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서윤은 사색이 되어 민준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바쁘셔. 그만 가자. 서윤은 도진의 눈을 피하며 급히 민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아이의 사소한 버릇 하나가 도진의 가슴속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멀리 교사 건물 2층 창가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창틀에 기대어 도진과 서윤, 그리고 아이가 모여 있는 모습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감히 내 남자 앞에서 뭐라는 거야? 유라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1학년 3반 한민준이라는 아이, 그리고 그 엄마. 뒷조사 좀 해봐요. 아주 샅샅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피해 민준을 결석시킬까도 고민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규정상 무단결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쥐 죽은 듯이 지내며 전학 갈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윤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강도진 담임교사. 내용 장학금 유지 심사를 위한 필수 학부모 면담 기간입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학교로 오십시오. 불참 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1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수십 번이나 했지만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탁에 앉아있던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문과 뒷문을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철커덕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윤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문은 왜 잠그니? 도진은 대답 없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생활기록부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학부모 상담이니까. 도진이 의자를 권했지만 서윤은 앉지 못하고 서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도진은 생활기록부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학금 심사는 핑계야. 너도 알지? 한민준, 내 아이 맞지? 도진의 직설적인 물음에 서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 죽었다고.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서윤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줄게. 대신 증거를 가져와.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확실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니면 죽었다는 내 남편의 사망 진단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쳐? 그래, 나 미쳤어. 8년 전 군대 간다는 남자친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여자 때문에, 그리고 8년 만에 나타나서 내 버릇이랑 똑같은 아이를 보여주는 여자 때문에 내가 아주 돌기 직전이야. 도진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말해. 내 아들 맞지? 강 여사님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야? 서윤은 도진의 입에서 나온 강 여사라는 단어에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그 이름은 서윤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 노우란 말이야. 서윤은 있는 힘을 다해 도진을 뿌리쳤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는 사이 서윤은 잠긴 문을 허둥지둥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서윤, 거기서. 도진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교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며칠 전 민준이 주었던 초록색 종이 개구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개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던 얼굴,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눈썹을 긁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도진은 종이 개구리를 손 안에서 꽉 쥐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는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구겨진 종이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펴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비처럼 흩날리고 있었지만 도진의 마음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회의실, 유라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사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급식 예산이 너무 방만해요. 아이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단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죠. 제 지인이 운영하는 푸른 케이터링으로 업체를 변경하세요. 단가는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니까요. 행정실장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유라 위원님, 그 업체는 식자재 등급이 좀 낮다는 소문이 있어서. 소문일 뿐이에요. 제가 보증한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당장 이번 주부터 바꾸세요. 이건 운영위원으로서 명령입니다. 유라의 막무가내식 지시에 결국 급식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끔찍한 사고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언가 절감의 혈안이 된 새 업체는 디저트 메뉴인 파이에 속 재료를 비싼 아몬드 대신 단가가 싼 호두 분태로 바꾸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는 누락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은 급식 지도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도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식판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디저트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파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배가 고팠는지 파이를 집어들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다? 민준이가 오물오물 파이를 삼키며 친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표정은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목을 부여잡고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민준이 식탁 위를 더듬다가 그만 식판을 와장창 엎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선생님, 민준이가 이상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소란스러운 쪽을 돌아보았다가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한민준, 왜 그래? 도진이 민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벌써 풍선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두드러기가 징그럽게 올라와 있었죠. 도진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증상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도진 자신이 평생을 달고 살아온 지독한 견과류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도진은 식판에 남은 파이 조각을 확인했습니다. 으깨진 호두 조각이 보였습니다. 호두잖아. 젠장, 알레르기 표시도 없었는데. 도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건 선생님, 빨리 119 부르세요. 아나필락시스예요. 기도가 막히고 있다고요. 보건 교사가 전화를 걸기 위해 뛰쳐나갔지만 도진은 직감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는 것을요. 민준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부어올라 숨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도진은 민준을 안아들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운동장 너머에 있는 보건실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 도진은 젖먹던 힘을 다해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아이의 무게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보건실에 도착한 도진은 잠겨있는 약품 캐비닛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에피네프린 주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 아플 거야. 도진은 망설임 없이 주사바늘을 민준의 허벅지에 꽂아 넣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도진은 주사를 놓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숨 쉬어. 제발 숨 쉬어, 민준아. 선생님이 잘못했어, 제발.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준의 볼을 적셨습니다. 영겁 같은 1분이 흘렀을까요? 크어. 민준이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도진도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게 문도 닫지 못한 채 달려온 서윤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앞치마엔 커피 자국이 묻은 채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요? 서윤이 간호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친 표정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민준이 괜찮나요? 천만다행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에피네프린을 제때 주사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어 뇌 손상이 오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쓰러지려는 서윤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진아.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서윤의 감사 인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이가 가진 호두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특이 체질은 북의 유전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혹시 아이 아버님도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순간 응급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사와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도진은 의사에게 짧게 목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 보호자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우자 도진은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따라와. 도진은 반항할 힘도 없는 서윤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마자 도진이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말해. 사실대로.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8살. 나랑 똑같은 왼쪽 눈썹 긁는 버릇.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호두 알레르기까지. 이걸 다 우연이라고 할 셈이야? 의사 말 들었지? 북의 유전 90%라고. 내 몸에 흐르는 이 저주받은 피가 저 아이 몸에도 흐르고 있다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끝까지 내 아들 아니라고 우길 거냐고. 도진이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계단 통로를 울렸습니다. 도진의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8년이야. 내가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8년이라고.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사랑했잖아. 그런데 왜 임신한 걸 숨기고 도망친 거야? 왜? 도진이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서윤이 흐느끼며 억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그러셨어.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네가 군대 가기 전날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어. 내 앞길 막지 말라고. 대단한 집안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어. 만약 아이 낳아서 내 발목 잡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너랑 아이 둘 다 망치겠다고 협박하셨어. 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난 무서웠어. 나 때문에 네가 망가질까봐,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널 사랑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서윤의 고백은 비수가 되어 도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진은 멍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우아하고 기품 있던 강 여사가 뒤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널 협박했다고? 도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배신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상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하고 교사가 되어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여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 도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또 쳤습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은 두 사람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위층 계단 모퉁이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죽이며 숨어있던 유라가 녹음기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한민준이 강도진 핏줄이었어. 유라는 녹음된 파일을 저장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작품이었다니 이거 아주 재밌어지겠는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자리를 넘봐? 한서윤,
네가 낳은 그 핏줄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유라는 비상구 문을 조용히 열고 사라졌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여전히 도진과 서윤이 서로를 끌어안고 8년 묵은 한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슬프고도 위태로운 재회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본가인 성북동 저택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거실에는 도진의 어머니 강 여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여긴 웬일이니? 네가 무단조퇴라니 별일이구나. 도진은 어머니의 맞은편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8년 전 서윤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표현이 거칠구나. 난 그저 제자리 찾아가게 도와준 것뿐이다. 제자리요? 임신한 여자한테 아이 지우고 떠나라고 협박하는 게, 죽여버리겠다고 겁주는 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까? 도진이 소리를 지르자 거실의 장식장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천한 계집애가 낳은 아이 때문에 내 창창한 앞길을 망쳐야 했니? 너는 이 재단을 물려받을 몸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것들과 엮이게 둘 순 없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재단을 위한 트로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대체 뭡니까? 장식품입니까? 강도진,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찾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인형 노릇 안 합니다.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강 여사가 찻잔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도진은 곧장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들어오자 유라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자기 왔어?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도진은 유라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파혼해. 유라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 더 이상 쉬하지 말자고. 너도 나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 재단 합병, 그게 목적 아니었어? 이봐요, 강도진 선생님.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선택한 거지. 네가 날 선택한 게 아니야. 감히 네가 나를 차? 유라가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도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도진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유라를 응시했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청구해. 다 받아줄 테니까. 대신 내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마. 도진이 돌아서 나가려 하자 유라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한서윤, 그리고 그 숨겨둔 아들 새끼 때문이잖아. 도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네가 파혼을 선택한 그대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줄 거야. 그 여자랑 애가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나가봐.
도진은 유라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그 사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널 부숴버릴 거야. 이사장실을 나온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1학년 3반 교실에서는 미술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 그리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채워나갔습니다. 도진은 교실을 순회하며 아이들의 그림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민준의 책상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은색 크레파스로 도화지의 한 부분을 벅벅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도화지 왼쪽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엄마 서윤이, 가운데에는 민준 자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검은색으로 칠해졌다가 다시 지우개로 문지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거칠게 지운 흔적이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욱신거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도진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팔로 그림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쳐서 지운 거예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보드라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상처는 너무나 깊고 거칠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현관에 옹기종기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우산을 들고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민주는 혼자 계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빗줄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카페 일이 바쁜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현관에 홀로 남은 민준의 작은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진은 퇴근하려다 말고 민준의 옆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놀란 눈으로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진은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생님도 우산이 없네. 우리 민준이랑 같이 기다려야겠다. 민준은 배시시 웃으며 도진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비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킁킁거리며 도진의 냄새를 맡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서는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 무슨 냄새인데? 그냥 따뜻한 냄새요. 우리 아빠 냄새도 이럴 것 같아요.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냄새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그때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한민준. 서윤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숨을 헐떡이며 학교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벌떡 일어나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가게에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미안해, 민준아.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가
민준과 서윤의 머리 위로 재킷을 펼쳐 씌워주었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아? 도진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8년 전 그녀를 사랑했던 그 눈빛보다 더 깊고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비 맞지 마. 너도 민준이도. 내가 너희 우산이 되어줄게. 비가 오면 막아주고 바람이 불면 안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지 마. 도진의 고백에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너무 늦어서 미안해. 도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민준을 안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세 사람은 도진의 차가 세워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진의 넓은 재킷 아래 셋은 비를 피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민준을 뒷좌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히터를 틀자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감돌았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의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도진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민주는 금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무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던 그의 가슴을 꽉 채워주는 묵직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겹쳤습니다. 서윤이 놀라 돌아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의 집 앞 가로등 아래 차가 멈췄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의 세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빗물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잠시나마 폭풍우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도진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들뜬 표정의 민준이가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고 바깥 풍경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우와, 엄마, 저기 봐. 소도 있어.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위험하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야지. 운전대를 잡은 도진이 룸미러로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휘파람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캠핑장으로 가기 전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마트 안은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진은 민준을 카트에 태우고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자, 한민준 선수,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꺄, 선생님 달려요. 민준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식품 코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그 뒤를 쫓아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정육 코너 앞에 멈춰선 도진은 거침없이 최고급 한우 등심팩을 서너 개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본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진아, 잠깐만. 이거 너무 비싸. 그냥 목살 사자. 응?
서윤이 고기팩을 도로 내려놓으려 하자 도진이 다시 집어 카트에 툭 던져 넣으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첫 캠핑인데 최고로 먹여야지. 내 카드 찬스니까 걱정 마. 그래도 이거면 가게 월세가 얼마인데. 어허, 오늘 돈 이야기는 금지. 자, 민준아. 소세지도 먹고 싶지? 제일 큰 걸로 고르자. 네, 저는 치즈 들어간 거요. 도진과 민준이 죽이 척척 맞아 카트를 채워나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그들을 보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신혼부부인가 보네. 아빠가 아들 바보네, 바보. 그 말에 도진의 귀가 살짝 빨개졌지만 싫지 않은 듯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서윤도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도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평범하고도 벅찬 일상이었습니다. 목적지인 숲속 캠핑장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자리를 잡은 도진은 트렁크에서 텐트 가방을 꺼내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빠. 아니, 선생님의 멋진 건축 실력을 보여주마. 민준아, 잘 봐라. 하지만 도진의 호언장담은 10분도 안 되어 무색해졌습니다. 설명서를 거꾸로 들고 끙끙대더니 팩을 박다가 손가락을 찍기 일쑤였죠. 아야, 어우, 이게 왜 안 들어가냐. 땀을 뻘뻘 흘리는 도진을 보며 서윤이 킥킥 웃었습니다. 강도진 선생님, 건축 실력은 영 꽝인 것 같은데요? 비켜봐, 내가 잡을게. 서윤이 익숙하게 텐트 폴대를 세우자 민준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진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줄 당기면 돼요? 그래. 민준이가 나보다 낫네. 영차. 우여곡절 끝에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팽팽하지도 않았지만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도진은 허리에 손을 얹고 뿌듯하게 텐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캬, 완벽하다. 이게 바로 예술이지. 오후에는 계곡으로 나갔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선생님, 물 진짜 시원해요. 빨리 들어와요. 도진도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받아라. 물 대포 발사. 으악. 엄마 도와줘요. 서윤까지 합세해 세 사람은 물싸움을 하며 흠뻑 젖었습니다. 도진은 민준을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웠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민준의 웃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옆 텐트에서 수박을 먹던 노부부가 그들을 보며 흐뭇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보기가 참 좋네요. 아들이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어. 인물이 훤한 게 나중에 여자 여럿 울리겠네. 그 말에 서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도진이 먼저 넙죽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도진의 뻔뻔함에 서윤이 짐짓 흘겨보았지만 도진은 민준의 볼에 뽀뽀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 민준이 내 아들 맞잖아. 도진의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8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캠핑장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다 익었다. 해봐. 도진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서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오물오물 씹으며 엄지를 척 들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살살 녹네. 이번에는 민준이 상추에 고기와 쌈장을 듬뿍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쌈을 싸서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아하세요. 제가 싼 거예요. 도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와, 우리 민준이가 주는 쌈이라니. 아앙. 볼이 미어 터지도록 쌈을 받아먹은 도진은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다, 최고. 선생님이 평생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 민준이 까르르 웃자 도진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꿀꺽 음식물을 삼키고는 모닥불 불빛에 반짝이는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부탁이요? 뭔데요? 장난감 사달라는 건 안 돼요. 엄마가 돈 아껴 써야 한댔어요. 도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앞으로 민준이 진짜 아빠하면 안 될까?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숨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되물었습니다. 진짜 아빠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빠요? 응.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민준이 학교 데려다 주고 비 오면 우산 씌워주는 그런 진짜 아빠. 민준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해도 돼요? 우리 선생님이 내 아빠라고? 그럼 되고 말고 동네방네 다 자랑해도 돼. 민준이 와락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좋아요. 나 선생님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도진은 작은 민준의 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옆에서 지켜보던 서윤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한 팔을 뻗어 서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텐트 안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가운데 누운 민주는 도진의 팔을 베고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잠든 민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내 아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텐트 안으로 스며든 달빛이 서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윤아.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울게 안 해. 약속할게. 서윤은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며 도진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진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텐트를 비췄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짐을 정리하기 전 기념사진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도진이 가져온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두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김치, 치즈.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필름에 담겼습니다. 도진은 서서히 현상되는 사진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건 가보로 남겨야겠는데? 사진 속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폭풍 후 직전에 고요라는 것을요. 캠핑장 입구 관리실 근처 수풀이 우거진 곳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원 렌즈가 달린 거대한 카메라를 들고 도진과 서윤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연신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는 새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건질 거 많네. 아주 영화를 찍으셨어. 남자는 즉시 사진 파일들을 전송했습니다. 수신이는 이사 유라였습니다. 띠링.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남자는 장비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진의 가족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북동 강도진의 본가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거실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찻잔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니? 이게 다 뭐냐고. 강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사진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는 도진과 서윤, 그리고 민준이 캠핑장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지만 강 여사의 눈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이사님께서 보내신 자료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야? 인터넷? 유라 그 아이 정말 막 나가는구나. 감히 내 아들 얼굴을 팔아? 강 여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해. 김 실장, 유라가 하려는 거 막지 마. 대신 방향을 좀 틀어라. 단순 불륜이 아니라 입시 비리 쪽으로 몰아가. 그래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여자를 죽이려 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사모님. 같은 시각 세인트 초등학교 교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세상에 강도진 선생님이 미혼모 학부모랑 바람이 나서 그 아들을 장학생으로 꽂아줬다네요. 와, 진짜 실망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에는 충격 단독. 명문사립초 1학년 담임의 두 얼굴. 내연녀 아들 부정 입학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폭등했고 댓글창은 분노한 학부모들의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1학년 3반 교실, 도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5개 있는데. 드르륵. 앞문이 거칠게 열리며 교장과 교감이 들이닥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행정실 직원이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도진 선생님, 수업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도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업 중인데 이게 무슨... 교장은 도진의 말을 자르고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수업이 문제입니까? 선생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서다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끌어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민준이 놀란 토끼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도진은 끌려나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외쳤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진은 짐짝처럼 복도로 끌려나갔고
교실 문은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의 카페 달콤한 위로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윤이 가게 문을 열려고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통유리창 가득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로 끔찍한 낙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상간녀, 애팔아 장사하냐, 가짜 장학생 퇴학하라, 입시 비리 원흉. 붉은 글씨가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골목 여기저기서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우리 애들 기회 뺏은 도둑년이다. 학부모 회장이 앞장서서 소리치자 뒤따르던 엄마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네. 내 아들은 대기번호 받아서 1년 기다렸어. 네가 몸 로비에서 들어간 그 자리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 해명하려 했지만 날아온 날개란이 그녀의 이마에 맞고 터졌습니다. 퍽! 노란 노른자가 서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어 밀가루 폭탄이 터지며 서윤의 머리와 옷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나가. 이 동네에서 당장 꺼져.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발길질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작은 가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도 잔인한 폭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이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였습니다. 6학년 남학생 몇 명이 킬킬거리며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네가 걔지? 너네 엄마가 선생님 꼬셔서 학교 들어왔다며? 민준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거지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학교 물 흐려지잖아. 한 남학생이 민준의 식판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국그릇이 깨지고 밥과 반찬이 민준의 실내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냐. 냄새나는 거지가 밥 좀 먹겠다는데. 주변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쏟아진 밥알을 보며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엄마, 선생님.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더러운 벌레를 보듯 민준을 피해갔고 민준은 식당 한복판에서 혼자 오들오들 떨며 울어야 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쫓겨난 도지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본가로 끌려왔습니다. 이거나 내가 범죄자야? 놓으라고. 도진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던져지듯 처박혔습니다. 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꼴 좋다.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어. 도진이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짓이죠? 입시 비리라니요. 민준이는 정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죄 없는 아이랑 서윤이까지 건드립니까? 죄가 왜 없어? 주제 파악 못한 게 죄지. 네가 싼 똥 치우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강 여사가 핸드폰을 도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유라와 도진의 결혼 발표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열어라. 모든 건 루머고 유라와 예정대로 결혼한다고 발표해. 그리고 그 여자는 꽃뱀이었다고, 네가 속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재단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절대 못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도진이 핸드폰을 쳐내려 하자 강 여사가 비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굶어 죽을 때까지 버텨봐라.
그동안 내 그 잘난 사랑이 밖에서 어떻게 찢겨 죽는지 생중계로 보여줄 테니까. 철컥. 방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도진은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열어. 문 열어. 어머니.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도진은 창문으로 달려가 뛰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감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엉망이 된 카페 바닥에 서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밀가루와 계란 껍데기로 뒤덮여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에 서윤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왔습니다. 어우, 냄새. 꼴이 아주 볼만하네. 한서윤 씨. 서윤은 대답할 힘조차 없어 유라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유라는 서윤의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야. 베트남행 편도. 거기 생활비도 좀 넣었어. 친자 확인 소송 걸 생각하지 마. 우리 변호인단이 널 꽃뱀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럼 내 아들 평생 혼외자 꼬리표 달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겠지. 학교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한국 땅 어디에서도 발붙이고 못 살게 해줄 거야. 유라가 서윤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오늘 급식실에서 밥도 못 먹고 울었다며? 내일은 무슨 일을 당할까? 화장실에 갇힐까? 아니면 계단에서 밀쳐질까?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민준이가 다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민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서윤이 유라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유라는 서윤의 손을 발로 툭 쳐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주제를 알았어야지. 내일 모레 학부모 총회 열리는 거 알지? 거기서 내 아들 퇴학 결정 날 거야. 그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밤 당장 떠나. 유라가 나가고 난 뒤 서윤은 봉투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쳐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방에 갇힌 채 이틀을 보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식사 좀 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문 밖에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도진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먹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강 여사는 독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호원들에게 감시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진은 탈진하여 침대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문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툭,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도진을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빨리 가셔야 해요. 도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이모, 사모님 주무실 때 제가 열쇠 훔쳤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 아가씨랑 아이가 지금 떠나려고 해요. 빨리 가서 잡으세요. 아주머니는 도진의 손에 꼬깃꼬깃한 비상금을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경호원들 지금 교대 시간이라 뒷문 비었어요. 어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 도진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어가며 1층으로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대로변까지 죽으림을 다해 뛰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세인트 초등학교로 빨리요.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은 도진의 귀에 라디오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세인트 초등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총회가 열립니다. 재단 측은 관련 교사의 파면과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안건으로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둬. 도진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기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요. 제발 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새벽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도진의 마음처럼 어지럽게 흐려졌습니다. 학부모 총회 당일 오전 10시 세인트 초등학교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가 자리를 꽉 채웠고 이슈를 쫓아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강당 정면에는 입시 비리 관련 교사 징계 및 해당 학생 입학 취소에 관한 건이라는 살벌한 안건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죠. 단상 위에는 학교 운영위원인 유라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공정과 정직을 최우선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장학생으로 둔갑시켜 입학시켰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입니다. 유라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자 객석 곳곳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파면하세요. 그 학생도 퇴학시켜야 합니다. 어디 감히 부정을 저질러.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학부모들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여론은 완벽하게 서윤과 도진을 매장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강도진 교사의 파면과 한민준 학생의 제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의사봉을 들어 땅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겁에 질린 민준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아니야?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세상에 짐 싸들고 도망치려다 잡혔나 봐. 학부모들의 야유가 쏟아졌지만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곁에 있는 민준을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단상 앞까지 걸어나갔습니다.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원. 뭐예요? 안 끌어내고. 경비원들이 달려오려 하자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 문제입니다. 당사자인 엄마가 할 말은 해야죠. 서윤의 기세에 경비원들이 주춤했습니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유라의 옆에 있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마이크에서 삐익하는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객석을 향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준 엄마 한서윤입니다. 내려와. 어디서 말대꾸야. 상간녀 주제에. 객석에서 물병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고 물병을 맞았습니다. 툭 하고 물병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돌을 던지셔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민준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부정 입학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시험 보고 서류 심사 통과해서 들어온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유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서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낡은 녹음기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구나 알 법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아이 지우고 떠나라. 내 아들 발목 잡지 마. 만약 아이 낳아서 나타나면 너랑 그 핏덩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대단한 집안 며느리 자리는 정해져 있어. 너 같은 게 감히.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학교 재단의 실세, 강 여사였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거 이사장님, 사모님 목소리 아니야?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다는 거야?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거 안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8년 전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숨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멈추세요. 쉰 목소리였지만 힘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간 굶어 수척해진 얼굴의 강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도진아. 서윤이 놀라 외쳤습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유라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도진 씨? 당신 어떻게 해? 도진은 유라를 거칠게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1학년 3반 담임이자 이 재단의 아들인 강도진입니다. 도진이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한민준 학생과 저 강도진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는 증명서입니다. 민준이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제가 8년 전 지키지 못했던 제 친아들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도진이 서류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학교 재단에 대한 모든 상속권과 경영권을 포기합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껍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만 살겠습니다. 도진의 선언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강 여사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돈과 명예 때문에 손자까지 죽이려 했던 그 욕심이 결국 아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강 여사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더니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뒷목이야. 김 실장, 나 좀 부축해. 하지만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자기 손주한테 입시 비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갑질이었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의 분노는 서윤이 아닌 비정한 강 여사와 이를 이용한 유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유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유라 위원님, 이 사실을 알고도 여론을 조작하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유라는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켜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유라는 도망치듯 강당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강당 한복판, 단상 위에는 도진과 서윤, 그리고 민준이 남았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해.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울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 도진은 무릎을 꿇고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 안 울게. 이제 우리 아무 데도 안 가. 아빠가 다 지켜줄게.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맨 앞줄에 있던 학부모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그 소리는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난 학부모들이 세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난과 조롱의 박수가 아닌 용기 있는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더 이상 자극적인 스캔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에 바빴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단상 끝에 서서 학부모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진과 서윤이 맞잡은 두 손이 클로즈업되며 그들을 둘러쌌던 차가운 시선들이 따스한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회전문이 돌아가고 도진과 서윤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인지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고 확인서라는 긴 이름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 강도진, 모 한서윤, 자 강민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감격에 겨운 듯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인가? 서윤이 도진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도진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강 여사님. 아니, 어머님이랑 소송까지 가느라. 마음고생은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민준이한테 아빠 이름 찾아주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숙제였으니까.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민준이 법적으로도 완벽한 내 아들이야. 누구도 토달 수 없는 내 새끼라고. 그래, 강도진 아들 강민준. 이름 참 잘 어울리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진 풍파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진은 재단 상속 포기각서를 쓴 뒤 정말로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뗐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윤의 카페 달콤한 위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페 입구에는 세인트 초등학교 선생님 및 교직원 20% 할인 학생은 덤이라는 칠판이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서윤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학부모 총회 사건 이후 서윤의 카페는 용기 있는 엄마의 가게로 소문이 나면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딸랑.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범상치 않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에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 다름 아닌 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은 강 여사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강 여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선글라스를 낀 채로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케이크랑 몸에 좋다는 쌍화차 한 잔 줘요. 아, 그리고 이거. 강 여사는 쇼핑백 하나를 테이블 밑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포장지 틈으로 최고급 한정판 로봇 장난감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거 누가 놓고 갔다고 하면서 저기 꼬마한테 전해줘요.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니까 오해 말고. 서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민준이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강 여사는 쌍화차를 원샷하듯 들이키고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쇼핑백을 들고 카페 한쪽에서 숙제하고 있던 민준에게 갔습니다. 민준아, 어떤 멋쟁이 할머니가 이거 넣어주라고 하시네. 우와, 진짜요? 헐,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슈퍼 타이탄이잖아. 민준이는 로봇을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창밖에서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던 강 여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웃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검은 세단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비록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지만 손자 사랑만큼은 어쩔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한편 악행을 일삼았던 유라는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학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도지는 학생들에게 참된 교육자로 불리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세인트 초등학교 운동장은 핑크빛 꽃비로 뒤덮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하얀 버질로드가 깔리고 하객용 의자에는 2학년이 된 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진과 한서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두 사람이 처음 재회했던, 그리고 아픔과 치유가 공존했던 이 학교 운동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죠. 신랑 입장.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도진이 턱시도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꽃잎을 뿌렸습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신부 입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벚꽃 나무 아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 낡은 코트를 입고 숨어 다녔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의 신부만이 있을 뿐이었죠. 도진은 서윤의 손을 넘겨받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진짜 예쁘다. 눈이 부실 정도로. 너도 오늘 좀 봐줄 만한데? 선생님 태가 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 두 사람이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할 차례였습니다.
도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년 전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서윤이가 흘렸던 눈물의 무게만큼 평생 갚으며 사랑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고 바람이 불면 벽이 되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8년 전 저는 두려움에 숨어버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진 씨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우산이 되어 주었듯 나도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따뜻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 다음은 예물 교환 순서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화동을 소개합니다. 음악이 바뀌고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가 등장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반지 쿠션을 들고 의젓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훌쩍 큰 민준이는 제법 늠름한 표정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 축하해요. 민준이가 반지를 내밀자 도진과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게. 8년 늦은 만큼 앞으로 80년 더 꽉 잡고 있을게. 나도 절대 안 놓을 거야. 도진이 서윤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쏟아지며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뽀뽀해, 뽀뽀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깔깔거렸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세 분 다정하게 서보세요. 도진과 서윤, 그리고 민준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도진과 서윤의 팔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나 소원 있어요. 도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소원? 갑자기 무슨 소원? 민준이가 운동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나 여동생 낳아주세요. 빨리요. 친구들은 다 동생 있단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하객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과 서윤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니, 민준아. 그건 저기. 밤에 아빠랑 상의를. 도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자 서윤이 수줍게 웃으며 배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도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3주 됐대. 도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만세! 나 또 아빠 된다. 도진은 서윤을 번쩍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준이도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나 오빠 된다. 진짜 오빠 된다.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민준을 목마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가족, 꽃길만 걸으러 가자. 세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벚꽃잎이 깔린 버질로드를 행진했습니다. 1년 전 도망치고 숨기 바빴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핑크빛 벚꽃 사이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사랑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더라도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8년 만에 담임 선생님으로 만난 아이 아빠,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핏줄조차 모른 채 살아야 했던 도진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던 서윤. 두 사람의 잃어버린 8년 세월이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보상받는 것 같아 더욱 가슴 찡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상속권이라는 거대한 힘보다 아빠라는 이름을 선택한 도진의 용기와 아이를 위해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선 서윤의 모성애가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어쩌면 가족이란 완벽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부족한 부분을 온기로 채워가며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그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차가운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도진과 서윤처럼 반드시 따뜻한 봄날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